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7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후원이 들어오는 줄을 모르고 있었죠. 한 달 만에 이제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오늘에서야 저희 후원해주신 애청자분들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저희가 결코 잊고 있는 건 아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임형준님, 그리고 이분은 좀 깁니다. 이 계좌명이요. SACPNC 김성현님, 그리고 성관석 어르신, 그리고 TLGR1236님, 김태광님, 언제나 아침은 숙취. 이분은 아직도 아침에 숙취신가 봐요. 강혜숙님, 최진우님, 블루밍 컴퍼니님. 이렇게 많았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게 저희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든든한 게요. 이분들이 꾸준히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명단을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고마워서 말씀드린 거지 저희를 꼭 후원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 결코 아닙니다. 저희를 후원해 주실 방법은요. 그냥 저희 방송 정기구독 신청해 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신 것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위시플렉스 앱에서 저희를 후원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500원이라는 귀한 돈을 저희한테 후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무료로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지만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요, 저희가 정기구독 2만 돌파 이벤트 진행해서 당첨자도 발표드리고 저희한테 개인정보 보내주신 분들은 1차 책도 발송해 드렸거든요. 예, 비즈니스북스 구글의 미래를 13분에게 발송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7분이 여전히 연락처를 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도대체 7분들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해외 출장을 가신 게 아닌가, 출장 가셔서 저희 방송을 너무 바쁘셔서 못 들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글의 미래란 책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그냥 책을 사신 게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근데 또 출판사 업무 이게 또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주까지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 꿈에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가 동시에 나타나서 나를 롤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정말? 세계 4대 성인을 패키지로 만든 거네? 그럼 로또 사야지. 그래야 되겠지? 근데 어떤 분을 콕 집어서 나의 영웅으로 모셔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 물론 네 분 모두 훌륭한 성인이시지. 그런데 예수나 소크라테스는 당시 적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부처님은 왕자였잖아. 그런데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리셨지. 그러고 보니 공자님은 사형을 당하지도 않았고 현실에서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살으셨네.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언제부터 했던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공자님이 평생 구직 활동을 하셨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왕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써주세요 이러고 다니셨거든. 공자님이야말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자님도 윗사람을 모셔야 하는 스트레스, 취직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거구나. 나랑 공자님도 결국 같은 인간이었구나. 사실 며칠 전부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 이 책을 보니까 보통 사람 공자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직장인의 신금을 울리는 미생 버전의 논어라고 할까? 미생 버전의 논어라. 괜찮은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이라고 했지? 나도 논어에서 뭘 좀 얻어봐야겠다.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힘,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간혹 식당을 가보면요, 메뉴판 옆에 영어로 음식명이 표기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 큰 식당 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콩글리시를 넘어서서 엉터리가 너무 많다는 거야.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육회. 육회? 육회를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육회가 그거잖아요. 소고기를 회처럼 먹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6 times. 아하, 6번이다. 그렇죠. 육회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네. 그리고 곰탕. 곰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원래 곰탕은 소뼈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곰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베어 숲.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 이거 보고 우리는 진짜 곰을 먹는 민족 이렇게 생각하겠네. 그러니까요.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식을 엉터리 외국어로 번역한 메뉴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나선다고 합니다. 아하.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요, 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한식재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식 메뉴판의 오역을 고치기로 오늘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늦은 게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굳이 메뉴판에까지 영어를 꼭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영어를 들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 영어를 예를 들면은 곰탕이다. 그러면은 그냥 곰탕이라고 읽을 수 있게끔 발음 기호 정도만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이거를 소뼈로 우려낸 탕 이렇게 써줘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미국 식민지도 아니고 곰탕 옆에 그냥 GOMTANG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의미를 살리는 그런 새로운 단어, 표현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거 너무 영어에 기반한 천박한 인식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것도 정부 관계자들이 한번 새겨드려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게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청년 실업률이 6월 기준으로요.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IMF 이후에 가장 높다고요? 그러니까 17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다시 갱신한 거예요. IMF 때나 똑같다는 얘기군요, 지금이. 그렇죠.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요. 10.3%래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자는요. 지난해보다 무려 18,000명이나 증가했대. 근데 이거는 공식이잖아요. 공식. 그렇죠. 실질 실업률은 어마무시하겠네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나라 실업자가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청년 실업률, 그 다음에 노년 실업률. 네. 여기만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대나 40대들은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통계 자료에서 보면요. 전체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30에서 50대 여기가 감소폭이 컸대요. 근데 문제는 25세에서 29세 실업자는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4,000명이나 증가했대요. 또 60세 이상도요. 3,000명이 증가했고요. 20에서 24세도 1,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대별 갈등을 조장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렇게 청년층, 노년층 실업률만 올라가고 나머지 층은 오히려 실업률이 줄어들고 세대 간 갈등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겠는데요. 삼성 갤럭시 노트 신형이 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요? 원래 갤럭시 노트 6가 나올 차례잖아요. 근데 6를 건너뛰고 바로 7이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전격 공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공개 행사를 엽니다. 6가 아니라 왜 7이냐? 지난 3월에 갤럭시 S7이 나왔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름 덕을 좀 얻어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좀 통일시키는군요. 예, 애플이 그렇듯이 삼성도요.
이렇게 신형 갤럭시를 공개를 하기 전에 미디어에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장이 나가면서 이러한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근데 주목할 부분은요, 이 초대장 안에 원을 이루는 16개의 막대기가 그려져 있다는 거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원을 이루는 16개의 막대기. 원. 이게 바로 홍채가 아니냐. 즉 지문인식에서 이제는 홍채인식 기능을 도입한 거 아닐까? 이러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갤럭시 노트 7은 잠금 해제할 때 눈에다 이렇게 갖다 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근데 뭐 홍채인식 좋습니다. 아무래도 더 안전해지겠죠. 부품은 비싸지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통신사와 약정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2년이죠, 2년? 보통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갤럭시 노트 5가 작년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노트도 나오고 갤럭시 S도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약정은 2년이야. 이거 뭔가 좀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왜 약정은 2년인데 신제품은 1년마다 나올까? 약정 2년을 가장한 1년 소비를 은근히 유도하는 거 아닐까요? 최근에 대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절충점을 잘 찾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협상, 단체 협약, 이 교섭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연대 파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연대 파업이요? 그래서 오늘 동시에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자동차와 중공업은 엄연히 다른 회사인데 노조가 연대를 하기로 했군요. 아무튼 두 노조의 파업은요, 현재까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이들 노조가 같은 날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이거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근데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에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하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찬성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찬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중공업까지 같이 찬성을 할 것이고 두 회사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기업들이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웬 노조 파업? 이렇게 한탄하시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오늘 메인 방송에서 그 이유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전 브리핑에서 20대와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래서일까요? 아재, 이 중년 남성들이요,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패션 업계에서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현대 홈쇼핑에서요, 오늘 통계 자료를 내봤는데 올 상반기 남성용 의류를 구매한 고객 중에 남성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남자 옷은 여자친구 또는 아내분들이 사주는 걸 입었단 말이야, 아재들이. 근데 이제는 아재들이 직접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몰 11번가에서도요, 올해 1분기 4050 남성들의 구매 현황을 분석을 해봤더니 브랜드 잡화 부문에서 전년 대비 무려 82%의 구매 증가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재 패션, 이런 신조어가 유행을 할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아재들이 이렇게 직접 패션 제품을 사나요? 이거 괜히 조장하려고 이런 통계를 낸 게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매장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9월에 루이비통 있잖아. 유명한 명품 브랜드죠? 루이비통 남성 전용 매장이 오픈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명품 브랜드죠, 팬디도 같은 곳에 국내 첫 남성 전용 매장을 연대요. 그렇군요. 제가 알기론 루이비통, 팬디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남성 전용 매장을 만드는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냥 아재인 것 같아요. 아직도 와이프가 사준 옷이 제일 좋더라고요.
경제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밀독서단이란 TV 프로그램에 단원으로 출연 중인 신기주입니다. 본업은 남성지 에스콰이어의 기자이고요.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40대 중년입니다. 40%.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정말 그런가요? 저는 40대가 되니 더 흔들립니다. 더 세차게 흔들립니다. 20, 30대에 생각했던 이상이 현실에서 많이 뒤집힙니다. 소위 말하는 40알이 중이죠.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기자로서 그런 고민,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묶어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빠와 남자 사이에서, 본능과 제도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40대 남자들이 흔히 겪는 삶의 주제, 남자의 본능과 속성들, 40대가 되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그런 중년 아재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재로 남기 싫은 40대 이야기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도서출판 한빛비즈.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일자리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찾아보다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쓴 기사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연합뉴스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 국가 기관통신사잖아요. 여기서 최근에 문제는 경제력이다 이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기관통신사라는 얘기는 운영 자금이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이 된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튼 이 시리즈에는 이런 얘기가 붙어 있어요. 수출이 18개월 연속 줄고 주력 기업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진 원인과 문제점, 해외 사례를 짚어보고 경쟁력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매일 한 꼭지씩 열흘에 걸쳐 송고합니다. 이런 편집자 주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기획물을 쓰는 이유 이런 걸 설명을 해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사를 보니까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일본 달아나고 중국 턴믹 추격, 한국만 제자리 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제자리 걸음하는 반면에 중국은 약진하고 일본은 더 전진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제목의 기사는 제가 대학생 때도 봤어요. 그러니까 넛크래커, 호두깎기 그 신세다. 아니 이걸로 아직도 얼고 먹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직 넛크래커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화들짝 놀랐거든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산성 떨어지는 산업 현장, 임금은 최고 수준. 제목부터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 일은 못하면서 돈만 많이 받는다. 그렇죠.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암울한데도 노동자들이 자기 목만 챙기고 있다. 이 뉘앙스를 제목에서부터 풍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기사 내용은 뭔가? 기사 내용도 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상당히 긴데요. 일단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의 근로자 1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는요. 연간 123.1대. 근데 국내 공장은 42.5대. 그러니까 미국 공장이 3배나 많다는 거야. 하지만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요 5,757만 원으로 한국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현대 체코차 공장의 1인당 생산 대수도 한국의 2배에 이르지만 1인당 연봉은 2천만 원 초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세계 각지에 보유한 공장의 생산성을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다. 차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 이게 전문 용어로 HPV라고 하더라고요. 네. Hour per Vehicle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보더라도 지난해 기아차 국내 공장은 25.9시간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15.8시간, 슬로바키아의 15시간, 중국의 19.4시간보다 훨씬 많이 걸렸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뉴스는 이들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원인, 이게 바로 제조업에 있는 저생산성 심화 현상, 이것 때문이고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통계를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해외 지사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탱자탱자 놀면서 일하는데 돈만
더 많이 받는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연합뉴스에서는 아예 문장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이 어느새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굳어져 가고 있다. 완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일을 못하면서 월급만 많이 받는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아예 확증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런 지적도 했어요. 임금 상승 속도는 빠른데 생산성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이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뭔 얘기냐면 화학, 철강, 전기전자, 조선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서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다 이 이유 때문이다. 생산성은 낮은데 월급만 많이 받아가는 이런 노동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거죠. 결국 노동자와 노조 탓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자료도 하나 인용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대요. 이 자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한일 업종별 주요 기업의 1인당 평균 급여액, 이게 2013년 기준이거든요. 이거를 분석해 봤더니 조선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철강, 전자업종에 한국 기업이 일본 동정업계 기업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9,400만 원을 받는데 일본 도요다는 8,320만 원. 그러니까 현대차가 도요다보다 1.13배 평균 연 급여액이 많다. 철강도 포스코가 신일본 제철보다 1.32배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몽구 아저씨가 많이 받아서 평균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연합뉴스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법을 제시했어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여기도 인용한 게 216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엄청 길다. 393시간이나 길다. 그런데 그 원인이 연공급 체계의 후진적인 급여 체계에 있다. 따라서 성과유인 체계로 빨리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 더 붙인 게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의 할증 수당이 각각 50%로 ILO 권고 수준이나 일본 경우보다 높아서 생산성과 무관하게 장시간 근로만 유도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거 손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기사가 나가니까 댓글이 엄청 쏟아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이제 망한 거네. 귀족 노조가 있는 한 우리나라엔 미래가 없다. 또 노조 때문에 한국 미래는 사라졌다. 다 노조 비난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더라. 예. 아니 근데 이 연합뉴스의 기사만 보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 연합뉴스의 주장이 맞을까? 노조 때문에 진짜 한국 경제가 망했을까?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검증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의 근로자 1인당 생산 대수가 우리나라 국내 공장보다 3배에 달한다고 연합뉴스가 지적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국내 공장이 어느 공장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평균치인지 이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기아차가 국내 공장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화성, 소아리, 광주, 서산. 여기서 연간 179만 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4개 공장 중에 기아차의 국내 주력 공장은요, 화성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가 기아차의 주력 차종 K7, K5, K3 그리고 요즘 광고 많이 하는 니로 이런 차들이거든요. 네. 주력 차종들을 화성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아차는 전 세계의 공장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중국에도 있고요. 슬로바키아에도 있고 미국 조지아에도 있대요. 근데 아까 연합뉴스가 언급했던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살펴봤더니 SUV인 산타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SUV를 생산하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과 K7을 만드는 공장을 비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 제가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SUV랑 K7은 세단이잖아요. 네. 세단을 제작할 때 공정이 얼마나 다른가? 차이가 엄청난다고 합니다. 몇 배가 더 든대요. 세단 만드는데. 공정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시간이 더 드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건 진짜 무리라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연합뉴스가 언급했던 1인당 생산 대수가 무려 3배가 차이 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할 텐데 3배가 차이 난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SBS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여기 나오는 달인들을 봐도 일반인들보다 엄청 빠른 사람들이 기껏해야 2배고 진짜 3배면 엄청난 초달인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같은 인간일 텐데
텐데 미국 노동자랑 한국 노동자랑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그럼 미국 노동자들은 다 달인이란 얘기 아니야. AI인가 보네. 거기다가 자동차 조립 있잖아요. 자동차 조립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를 그럼 미국 노동자들은 달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3배 빠르게 돌릴까? 3배 빠르게 막 조립해가지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면 뭐 다 떠나 뭐 컨베이어 벨트 돌리는 속도도 같고 달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이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쉬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3배 더 일하기 때문에 3배 더 생산할까?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따져봤는데 제가 파악한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기아 자동차가 밝힌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여기가 2009년 11월에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려 이 공장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천억 원을 투자했대요. 기아차에 따르면 대규모 자동 적재 시스템,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대요. 최첨단 신기술과 공법을 적용해서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조지아 공장이 표준 모델이래. 엄청 잘 지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검수, 주행시험장, 철도 운송 시스템 이런 게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야.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기아차 화성 공장 있죠? 제가 찾아봤더니 1989년에 완공됐대요. 89년이요? 무려 27년 전이에요. 그러면 다른 공장들은 어떨까? 소아리 공장은 1973년, 광주 공장은 언제인 줄 아세요? 무려 1965년이에요. 65년이요? 반세기 전이야, 반세기 전.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조지아 공장에서 자동차 만든 것은 단순히 인력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첨단 로봇들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국내 공장도 물론 로봇이 들어와 있겠죠. 근데 20년 된 공장에 로봇을 도입해봤자 조지아 공장처럼 많이 도입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나이키 전용 러닝화를 신고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이거 뛰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국내 노동자들의 생산하는 거랑 미국 조지아 공장의 노동자와 로봇이 생산하는 거랑 같이 놓고 본 거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인 수준의 경지의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쑥 빼놓은 채 단순히 1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비교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 고무신 확 벗어서 탁 때려주고 싶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차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 있죠? HPV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해 기아차 국내 공장은요 29.9시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미국은 이것보다 훨씬 적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비밀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2013년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생산성 시비 근거 HPV의 허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HPV 잠깐 설명했지만 차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투여됐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생산 운영실에서 2011년 11월에 책자 하나를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책자의 제목이 생산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한겨레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 책자에는 HPV 지표의 한계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대요. 책 27쪽에 담겨 있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도 돼 있더라고요. 이 여기서 짚은 한계점은 뭐냐면 3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모델 믹서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대형차와 소형차에 투입되는 맨아워라고 있더라고요. 근로자 한 명이 차 한 대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 차종 외에 차종 간 1:1 비교는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대로 조지아 공장에선 산타페를 만들고 국내 공장에선 K7을 만드는데 이거를 1:1로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현대차가 지적을 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임금 임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거는 각 지역이나 국가별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외주화 및 자동화 비율을 반영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대로 조지아 공장에 로봇이 많으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현대자동차도 이거를 지적을 했어. 지네들이 노동자들한테. 현대자동차 측에서 스스로 고백한 거잖아요. 대당 투입 시간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따라서 진짜 HPV를 첨주하려면 소형차 생산 공장이냐 중형차 생산 공장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그런데 한겨레가 당시에 이 기사를 왜 썼냐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런 책자를 나눠주고 했지만 보도자를 뿌릴 때는
방금 기아차 사례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야. 네. 뭐냐면 당시에도 SUV를 만드는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 또 기아차를 지목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에쿠스 리무진을 만드는 현대차 울산 공장, 이거를 비교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국내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기사를 막 쏟아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연합뉴스의 문제는 경제력이다, 이 기사랑 비슷한 논조예요. 하지만 한겨레는 당시로는 최근에 지은 현대차 미국 공장, 중국 공장, 체코 공장 등이 모두랴, 그러니까 외주화율이 상당히 높고 자동화율의 경우에도 차체 프레스가 100%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울산 공장과 비교하면 이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제가 지적한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동일선상 비슷한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생산성은 뭐 그냥 이해가 가. 그렇지만 임금 많이 받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뭔 얘기냐면 아까 연합뉴스는 조지아 공장 근로자는 한국 근로자보다 70% 수준밖에 안 받는다, 이 지적을 했는데 국내 공장은 벌써 대부분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공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근속 연수 보통 20년이 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조지아 공장은 8년이라고요. 경력 20년이랑 경력 8년짜리를 단순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70%밖에 안 주는 게 맞지. 그리고 로봇이 더 일을 많이 한다면서요, 미국은. 그렇죠. 그럼 일도 덜 하잖아, 미국 애들은. 덜 하면 덜 받는 것도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연합뉴스가 해법으로 제시했던 성과유인 체계,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빨리 도입해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네. 게다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 수당 낮춰야 된다? 이거 뭔 얘기랑 똑같을까요? 올 2월에 난리 났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박병원 회장 발언 기억나시죠? 근로자들이 돈 벌려고 연차 안 쓴다, 이 발언과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근로자들이 이 할증 수당만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연합뉴스의 주장은 노동개혁이란 밀명하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자는 정부와 재벌의 주장을 그냥 반복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변인이네, 대변인.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정부나 재벌들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노동 생산성 너무 떨어진다, 이 지적을 하는데 노동 생산성의 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짚어드릴까 합니다. 최근 정부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이걸 내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47,000달러로 OECD 평균치의 80%밖에 안 된다. 비교 가능한 OECD 26개국 중 21위, 21위면 거의 최하위권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경제력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도 풀고,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택배로 보내고,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IT 이런 것들과 융복합해서 새로운 일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한마디로 연합뉴스가 제조업 근로자들 생산성 낮기 때문에 노동개혁해야 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게 정말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느냐? 과연 그럴까요? 진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OECD 근로자들보다 일을 못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성이 낮을까요? 일단 노동 생산성의 개념을 살펴보니까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노동 생산성은 개념이 이렇게 돼 있죠. 노동 투입량 1단위당 산출량을 뜻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산출량이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산출량 하면 내가 이런 컵을 하나 만든다 하면 컵 한 개, 컵 두 개잖아. 네. 근데 국제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따질 때 산출량이라는 것은요, 이런 수량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부가가치의 개념이거든요. 이 컵으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컵 가격이란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든다고 가정했었을 때 노동 생산성은 햄버거를 몇 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비싼 햄버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비싼 햄버거를 만들수록 노동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OECD에서 매번 발표하는 노동 생산성 보면 수치가 높은 게 다 선진국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진국들은 비싼 햄버거를 팔거든.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스위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빅맥 지수가 2배가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스위스 근로자와 우리나라 근로자가 빅맥을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숫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노동 생산성은 스위스 근로자가 2배가 높은 거야. 2배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선진국일수록 노동 생산성이 높은 비결,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빅맥이 2배 비싸도 살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건은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한국보다 2배를 더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나 재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 생산성이 높아야 선진국이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값을 제대로 쳐주는 선진 문화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 생산성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게을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노동 생산성 높일 생각이 있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사람값을 제대로 매겨줘야지. 그게 먼저가 아닐까. 아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왜 걔들은 맨날 노동자만 이렇게 비교를 한대? 지들도 좀 비교를 해보라고 그래. OECD 장관, OECD 국회의원, OECD 대통령이나 총리, 그들의 경쟁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지. 그렇죠. 21위보다 더 낮을 텐데 아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보다 열악한 상황에 근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정도의 높은 생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아까 기아차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기아차 광주 공장이요. 최근 미국 JD 파워 선정 2년 연속 품질 우수 공장에 뽑혔거든요. 네. 노동 생산성이 정부나 재벌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떨어지는데 품질 우수 공장 뽑힐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 받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조하면 아직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더라고요. 아까도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욕설을 써놓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노조가 100% 잘하는 거 아니죠. 노조도 바뀌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노조를 비난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재벌들이 찾아줄까요? 정부가 찾아줄까요? 또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과연 강성노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재벌들의 아나무인격인 탐욕 때문일까요? 국민의 99%가 개 돼지 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교육부 나양욱 정책기획관 한 명뿐일까요? 재벌들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연합뉴스의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보면서 잘못 생각하셔서 노조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글을 쓰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런 기사가 포털에 나가면 아마도 18분 이상은 귀족노조 이런 키워드를 접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실 겁니다. 나의 상황, 우리 노조, 나의 직장 환경, 그죠? 당연히 현대나 기아차 요 노조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노조 하면서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점을 바로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족노조? 배돼지가 불렀네 이러면서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러한 민심, 여론을 근거로 아마도 현대나 기아차는 노조와 협상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진짜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욕을 하면 누가 기뻐할까? 속은 시원할지만 뒤에서 정부나 재벌은 웃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들끼리 욕하는 이런 우는 더 이상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들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기능 3가지. 달린다 선다 온다 달린다 선다 온다 레이너 그래서 썬팅은 중요하다. 썬팅은 레이너 썬팅 썬팅은 레이너 레이싱카에 장착되는 프로페셔널들의 썬팅. 썬팅은 레이너 썬팅.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어제 스타벅스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딴 회사야. JP모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잖아. 네. 근데 JP모건이 미국 대형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시급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JP모건이 하급 직원이 무려 18,000명이 된대요. 이들의 시급을 2019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이때까지 20%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JP모건은 월급을 워낙 조금 주니까 이렇게 인상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JP모건의 현재 최저임금은요. 수당을 포함해서 시간당 10.15달러래요. 그래서 전국 평균 최저임금보다 3달러가량 높은 수준이래. 예. 그런데도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려주냐면요. 정규직, 시간제, 신규 채용자 모두 포함한대. 그래서 JP모건의 하급 직원
18,000명의 최저임금을요, 최저 12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되죠? 최고 16.5달러, 18,9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JP모건의 시급 인상은요, 이런 의미가 있대요.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시급 15달러 쟁취운동, 이거에 대형 금융사가 부응한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최근까지도 미국 대형 은행들은 경영진들의 급여는 대폭 인상하면서도 최저임금은 나 모르는 얘기, 대부분 발을 뺐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JP모건도 스타벅스처럼 유능한 인재를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서인가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 회장은요, 이런 설명을 했대요. 많은 미국인들의 임금이 너무 오랫동안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임금 인상은 무엇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의 대가를 나눠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은행협회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 기업 모두가 임금 인상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JP모건처럼 임금 인상해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거죠. 이 내용을 유추해 보건대 단순히 유능한 인재들만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더욱더 일으키기 위해서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더 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국판 신바람 운동이네요. 그렇죠. 이 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미국 기업 모두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한 거. 이거 보고 국내 기업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현재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대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을 6,253원, 상한선을 6,838원 이 사이에서 결정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6,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스타벅스나 JP모건 사례를 보고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건 미국이고 그렇게 생각할걸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